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아, 요즘 네. 굉장히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바쁩니다. 네. 우리 학범 대표 너무 잘 나가요. 아니에요. 네. 위클리벳 그만두실 생각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설마. 그러지 마요. 아 그럼요. 아, 여기가 시작인데 그럼요. 그죠? 이거 네. 다 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나중에 증거 화면으로 쓸 거고요. 네. 예. 아니, 요즘 네. 들어서 사실 수익에 관련 이슈들이 네. SNS 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왜 한때 잠깐 또 뭐 자극적인 일로 이슈가 됐다가 탁 사라져 버리고 맞아요. 그런 게 기존의 어떤 방식이었다면 네. 지금은 좀 꾸준히 무언가 실체가 좀 나오는 느낌도 들고 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좀 관심도 확실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네.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수익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네. 문제에 지금 이슈가 조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이 이제 입법 예고 기간도 사실 끝났어요. 이제 몇 단계만 거치면 이제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도 계속 이제 막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학번 대표 운영하시는 데일리벳 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들, 네. 좀 아까운 생명들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이 자가진료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많이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는 늘 사실 습관적으로 좀 한다고 그러나요? 네. 늘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또 동물은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실제로 동물이 피해를 보고 죽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제한이 피부로 필요하다. 확 와닿아요. 네, 그거는.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이 지금 수의사법에 동물이 뭐 반려동물, 산업동물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료 행위를 수술을 하든 뭐 주사를 놓든 다 허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전체로 보면은 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보다 산업동물, 소, 돼지, 닭 이런 가축에 대한 자가진료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가보면 자가진료 많이 하는 농가는 그 동물병원보다 약이 더 많이 있어요. 주사기도 막 널려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남용을 해서 주사를 놓고 항생제 놓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축산물이 돼서 식품이 돼서 사람한테 돌아오잖아요. 학원 대표 맨날 그 고기 좋아하는 우리 학원 대표 그 얘기하거든요. 이거 막아야 된다. 내가 먹는 고기에 네. 항생제가 너무 많이 네. 들어간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자가진료는 사실 안 되고 전문가인 수의사가 진료하는 게 맞는데 굳이 따져보자면 사실은 이 산업동물의 자가진료 문제도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아니 그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네. 관련이 있어라고 생각할지 네.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실 더 관련이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번에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만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추진되지만 원래는 동물 전체의 자가진료를 금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동물도 좀 너무나 자가진료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끊어버리면 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산업계에 가는 피해가 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계에 가는 피해가 크다. 네, 농가에 가는 피해가 크다는 거죠. 당장 진료비 부담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에 반려동물 쪽만 먼저 시행이 되는 거고요.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아직도 허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의 숫자도 워낙 많잖아요. 하지만 뭐 동물병원이라는 어떤 일관된 창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산업동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키우는 농가들이 전국 각지 쫙 흩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까도 의문이고 네. 지금은 뭐 하고 있다라는 명목상을 하고 있는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가진료가 어느 수준까지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잘 안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뭐 특산업 허가제가 시행되고 지금 거의 그 단계별로 시행이 됐거든요. 큰 농가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시행이 됐기 때문에 농가는 파악은 다 되긴 돼요 지금.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자가진료가 이루어지는지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수의사 처방제가 정착이 되면은 네. 약이 농가로 얼마나 흘러가냐를 추적하면 사실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긴 그쵸?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수의사 처방제도 좀 보완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의사법 시행령으로 지금 산업동물의 자가진료를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 제도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업동물과 관련된 자가진료 부분도 관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전문가들도 그렇고 네. 또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냥
그대로 방기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런 방법들 저런 방법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네. 가운데 가장 실효성 있는 그렇죠. 방법이 지금 하나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 가축질병 공제제도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가축 질병 공제 제도. 말 그대로 공제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매달 이제 보험금처럼 돈을 조금씩 내고 이거를 이제 기금으로 갖고 있고 만약 실제 이제 질병이 농가에서 발생하면 농가에서 수의사를 불러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자기가 냈던 이 기금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고 자기가 냈던 돈 외에 정부에서 또 나머지 돈을 대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안은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50%의 돈을 대가지고 진료비를 내주는 거죠. 이거 약간 우리가 지금 네.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하고 의료보험 비슷하죠.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의료보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 일본에서는 소, 말, 돼지였나 여기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뭐 거의 모든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워낙에 잘 돌아가가지고 이제 농가에서 자가 진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의사를 불러서 진료해도 진료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아까 제가 뭐 항생제 잔류해서 사람한테 오는 피해 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조기에 수의사가 정확히 진단을 하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이 가축 네. 전염병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걸리지 않아도 뭐 반경 몇 킬로미터 그렇죠. 이내 가축들은 살처분도 다 하고. 살처분 해버리잖아요. 네, 실제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 그 역대 최악의 구제역 사태 때만 3조를 날렸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1년에 이 가축 질병에 대한 피해 때문에 2, 3조씩을 매년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가축 질병 공제 제도가 필요합니다. 왜 공중방역 수의사 네, 얘기할 때 우리 맞아요. 학범 대표가 살처분도 하고 정말 살처분하면서 굉장히 네. 본인도 힘들었다는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모로 굉장히 좀 유용한 제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정부도 이거를 시행하려고 이제 연구 용역도 실시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이 이미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 돼지, 닭에서 이 100% 공제제도를 바로 도입을 하면은 정부가 1년에 2,455억 정도를 이제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거, 50% 부담한다고 했을 그러니까 때. 정부 부담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2,500억 정도 사실 예산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질병을 줄이고 생산성이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축산 농가에 돌아가는 이익은 약 8,389억 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좋은데 정부에서 2,500억을 투입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저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얼핏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왜 전염병이 한번 확 돌아서 그렇죠. 살처분하면서 그렇죠.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사실 네. 그 아이들이 또 땅에 묻어서 그 그렇죠. 이후 침출수로 인한 맞아요. 문제까지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공무원들, 수의사들 그리고 그 농민들까지 축산 그 농민들까지 받는 정신적 피해. 충격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은 한 해에 2,500억 원을 들여서 충분히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렇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렇죠. 근데 공제제도 연구 용역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전문가들, 농가들 다 원하고 있긴 한데 이제 뭐 예산 확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2,500억을 바로 투입하자고 하지 않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 올해랑 2017년 내년까지 몇 개 도시를 정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0 몇십억 예산을 올렸는데 이제 잘린 거죠. 그래서 시범 사업을 잘렸다고 잠깐만요. 잘렸다고요? 시범 사업인데 잘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재부에서 잘렸는지 국회에서 잘렸는지 하여튼 잘려서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이게 예산이 올라가서 내년부터라도 좀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안 심의 중인데 네. 올라가 있나요 시범 사업? 당연히 올해도 올리죠. 이거 네. 진짜 가축 질병 공제제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엔 시범 사업이라도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네. 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얘기를 들었을 때 막연히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일본의 경우도 네.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네. 비슷하게 무언가가 좀 시행된 건 없을까 네.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가축질병 공제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진 않았는데요. 네. 그 충청남도에서 2010년부터 아산시에서 시범 사업을 먼저 하고 2011년부터는 아산시에서 소 진료비 50% 지원 사업이라는 걸 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어요. 소에 진료. 국한해서. 네, 그러니까 소 농가가 진료를 했을 때 수의사가 와서 치료를 해주면 농가가 50%만 내고 나머지 50%는 시 예산이 지원을 하는 거죠. 이걸 시행했더니 농가에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수의사를 제때제때 부르고 자가 진료를 안 하니까 진료비에 대해 농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수의사를 많이 부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의사가 전문적인 처치나 치료를 하게 되니까
질병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약도 적게 쓰게 되고. 아 오히려 적게. 그렇죠. 자가 진료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진단 안 하니까 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단 후 처방이 아니니까요. 아, 그러니까 대충 노하우에 의해서 요런 증상 보이니까 요런 이거 약 약, 쓰니까 그렇죠. 괜찮더라.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수의사 전문가가 옴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그 약만 쓰는 거죠. 그렇죠. 약값 부담도 낮춰지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2011년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걸 아예 공약 사업으로 걸어서 지금 충남 전체 지역에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네. 몇 개 시군만 빼고. 근데 이게 뭐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사업량이 확대돼 가지고 올해 2016년에는 이미 12월이 안 왔는데 사업량이 끝났어요.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2만 5천도 25억을 투입해서 이제 사업량을 달성했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게 뭐 천안, 금산, 서천, 홍성 여기 일부 지역만 빼고 다 잘 된대요. 내년에는 사업 규모가 사업비 30억, 3만도 규모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가축질병 공제제도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지역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이 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 사업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요. 그 또 반대 그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농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수의사 자주 부르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사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임상수의사 반려동물을 다루는 임상수의사는 많지만 대체로 그쪽으로 다 빠지지 대동물 이 축산 쪽으로 빠지는 수의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게요. 이제 수의사의 전문성을 믿어야 돼요. 가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죠. 가서 진료를 했을 때 별게 아니면 뭐 굳이 처방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왕진비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제도의 이 금액을 낭비할 그런 필요는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일단 산업동물 수의사 숫자가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보다 훨씬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공수의제도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1년에 자기 지자체 내에 있는 가축방역 사업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수의사를 위촉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1년 또는 2년 단위로. 네, 저희 위클리에서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공수의분들이 충분히 전국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력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축산 농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 제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수의사들은 모두가 이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찬성을 하고 있고요. 대한수의사회 아예 그 공약이라고 할까? 대한수의사회 제도의 방향 이런 거에도 아예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농가들도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협회 농가 쪽 협회 생산자 단체죠. 의견을 좀 읽어드리면 일단 한우협회에서는 가축 공제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찬성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젖소 목장 하시는 분도 젖소 농가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제도다. 또 한돈협회죠. 돼지 쪽에서도 국가의 총괄적 방역 책임이 있으나 점차 농가의 관리 책임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가의 능력 범위 이상의 문제에 대한 보상을 할 보험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찬성 의견을 냈고요. 양계협회에서도 가축질병 공제제도에 대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된다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모든 농가가 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돈인 거죠, 돈. 그 한 해 2,500억 원 정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그 부서의 어떤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회성 예산이면 사실은 한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한번 도입하면 이거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주저하는 것 같은데 일단 시범 사업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안 심의 중인데 시범 사업 예산이라도 어떻게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라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축산농가만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의사 선생님들만의 국한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채식주의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다 고기 드시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국한된 문제라면 산업동물은 고기를 드시는 여러분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가축질병 공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어떨까. 가축질병 공제제도로 산업동물의 자가진료가 줄어들면 일반 국민들도 건강한 축산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먹거리와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은 사실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